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이에요. 올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서 7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 셀러들이 집을 내놓으신 분들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려요. 집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어요. 두 달이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서 그 고민하는 셀러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올해 그 작년 10월 달에 이자율이 8% 정도로 픽으로 올랐다가 조금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서 매물이 줄어드는 겨울 동안을 지나서 1월, 2월 달에 매물이 훅 줄어들다가 3월 달쯤 돼가지고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마켓이 다시 이제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 집을 내놓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못 내놓으신 분들이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이제 집을 내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되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5월 달 들어서 지난 5월 달 들어서 매물이 갑자기 급증하고 내놓은 매물도 이제 안 팔리면서 매물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매물이 많아지면 경쟁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셀러들이 내놓은 매물들이 지금 두 가지 현상으로 딱 나뉘어져요. 하나는 매물 현상, 한쪽은 적정, 리스팅 가격을 적절하게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말을 잘 참조를 해서 내놔가지고 내놓은 매물들은 복수오퍼 경쟁이 아직도 붙어요. 그래서 복수오퍼 경쟁이 붙으면은 뭐 옛날에는 뭐 10%, 20% 올려 붙여서 오퍼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한 5 내지 10% 정도 해서 오퍼를 받는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내에 팔리는 매물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쪽에 다른 쪽의 상황은 내 옆집이 작년에 100만 불에 팔렸으니까 나도 그거를 100만 불에 내놓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에이전트는 그 집은 아직 100만 불에 내놓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한 90만 불 정도에 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옆집에서 100만 불에 팔렸으니까 나는 100만 불에 내놓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00만 불에 내놨는데 보니까 이게 오버프라이스 된 거예요. 오버프라이스 돼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오퍼가 안 들어오니까 가격을 뭐 5만 불도 내리고 10만 불도 내리고 그래서 아직도 팔리지 않는 그런 매물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제 올라가지 않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그룹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6월 달에 한 달 전이죠. 6월 달에 벨뷰의 투베드룸, 벨뷰 다운타운에서 한 5분 거리에 있는 투베드룸 콘도미니엄이었어요. 이게 단지가 굉장히 좋고 학군도 좋아서 인기가 있는 단지거든요. 멀서 파크라고 하는 데인데 그 단지에 49만 5천에 한 매물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아래 베이스먼트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건이 안 좋고 이 집은 스트리트에서 그냥 들어가는 그냥 매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은퇴하신 분들이 살기가 좋죠. 계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그 셀러가 나는 한 51이나 52에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저쪽 매물하고 가격이 똑같은 49만 5천 불에 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제 작전이 맞아 떨어졌어요. 오퍼가 두 개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해가지고 51만 불에 지금 이게 셀링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가격, 리스팅 가격을 적절하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은 금방금방 팔려요. 이렇게 뭐 한 1, 2만 불씩 올려 붙여서 팔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올려서 오버프라이스 된 가격은 매물은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택 마켓의 변동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모기지 이자요. 두 번째는 매물수예요. 매물수. 근데 요거를 보면은 지금 요거는 질로의 모게이지 그래프를 제가 따온 건데 2023년 작년 10월 달에 피크로 올랐었죠. 8% 되던 것이 좀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 7월
8일 현재의 모기지는 한 6.5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기지가 연준에서 뭐 9월 달에 다시 내린다든가 11월 달에 내린다든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한 9월서부터 이자율을 내릴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려봐야 알겠죠. 자, 요것이 6.5로 내리면 더 이상 더 아래로 내리면은 주택 마켓에서는 더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어나더 원은 그 다음에는 매물수예요. 자, 경쟁하는 매물이 내 동네에 한 10개가 나와 있는 거하고 경쟁 매물이 2개밖에 없는 거하고 오퍼 넣는 가격은 다르니까. 자, 이거는 인벤토리. 이거는 알토스 리서치에서 나온 건데, 자, 보니까는 이게 두 번째 빨간 선이 요것이 2023년도 작년도 매물 그래프예요. 이거는 전국 데이터예요. 그런데 2024년 올해의 매물은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해 6월 달에 매물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39%가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10개였던 내 동네에서 10개였던 매물이 올해에는 14개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쟁하는 매물이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팅 가격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셀러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3월, 4월 달에 아주 좋은 집 파는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7월, 8월 달에 내가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알토스 리서치에서 보내드린 이런 데이터가 미디엄 프라이스 중간가, 판매 중간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똑같이 2023년도는 판매 중간가가 1월서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쭉 이렇게 올랐어요. 그다가 6월 말 되니까 여기서 6월 말 되면은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미디엄 프라이스가 중간가가 이렇게 내려와요. 겨울까지. 올해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미디엄 프라이스가 조금 올랐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쭉 올라서 6월 말까지 오르다가 작년과 똑같은 분위기라면은 7월서부터는 중간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월, 8월, 9월 올해 후반기에 집을 파시는 분들은 올 봄에 냈던 가격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되고 내가 올해 급히 팔아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어디를 타주로 이사를 가셔야 된다든가 하실 경우에는 요 9월 전에 집을 파시는 것이 10월 이후에 파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이런 부류들이 계세요. 집을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 올해 집을 팔지 않고 이제 렌트를 주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렌트가 내가 내 동네에서 한 3,000불 렌트를 뭐 4베드룸 3,000불 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년 전에 3,000불 했던 거하고 지금 2년 뒤인 올해 3,000불 하는 거하고는 벌써 얘기가 달라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요거는 레드핀에서 나오는 렌털 그래프예요. 렌털 그래프. 이 중에서 시애틀 거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시애틀 것은 이제 블루 컬러. 렌트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작년 8월 달이 렌트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렌트 가격이 작년 8월이 아니죠. 죄송해요. 22년 8월이 제일 높았다가 가격이 쭉쭉쭉쭉쭉 렌트 가격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이만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현재 이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렌트 가격이 2년 전보다 내려온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레드핀에서 하는 얘기는 렌트용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제 운전하시다 보면은 뭐 리누도 H마트에도 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뭐 벨뷰에도 아파트들이 곳곳에 들어가 가지고 비어 있는 아파트 유닛이 많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집을 렌트를 주실 때에는 주변의 동향이 이렇게 렌트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것은 적절한 리스팅 가격을 매겨서 복수 오퍼 2개를 받아서 15,000불을 더 올려받은 이런 케이스고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이 집은 한 170만 불 정도로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셀러가 에이전트 A, B, C하고 같이 인터뷰를 해서 어떤 에이전트는 이거 180만 불에 팔아주겠다. 어떤 에이전트는 190만 불에 팔아주겠다. 결국은 그분이 C 에이전트 190만 불에 팔아주겠다고 하는 에이전트를 잡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이 지금 2달째 팔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얼마에 팔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켓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비싸게 내 집을 팔아주겠다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덜컥 잡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이제 결론을 제가 얘기 드려보면, 자, 셀러가 지금 올 후반기에 집을 팔아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어도 이제는 여름방학이 지나면 바이어도 줄어요. 그리고 매물이 많으니까 가격도 내려가요. 그래서 리스팅 가격을 적절하게 잘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리스팅 가격을 잘 정하셔야 된다는, 경쟁력 있게 잘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바이어인 경우에는 지금 매물 경쟁이, 그러니까 매입 경쟁이 막 심하다가 지금 현재 매물이 많아지니까 6월부터 9월까지는 이자율 때문에 좀 염려는 하시지만 그래도 경쟁 없이 집을 사실 수 있다는 좋은 기회세요. 6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물이 많아서 매입 경쟁이 적으니까 6월부터 9월까지. 9월 이후에는 이제 매물들을 걷어들이는 셀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말에다가 그 다음에 겨울철 비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 6월서부터 9월 사이를 타겟으로 해서 집 쇼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한 30%, 40% 정도가 대개 이제 은퇴하시고 큰 집에서 사시다가 집을 이제 줄여서 은퇴하시고 모기지 페이먼트 다 줄이시고 단촐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찾으시는 집들이 되게 계단이 없고 그 다음에 걸어서 쇼핑센터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런 집을 제가 지금 리스팅을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집은 벨뷰 크로스로드 몰 건너편에 있는 The Loft at 15이라고 하는 톨 브라더스, 그러니까 탑 10 빌더 중에 하나죠. 이 톨 브라더스가 2년 전에 지은 집을 제가 리스팅을 했어요. 가격은 148만 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메타 등 하이텍 컴퍼니들이 있는 스프링 디스트릭트, 그 다음 벨뷰, 다운타운까지도 한 10분 거리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예요. 3베드룸, 2.5 베드룸 해가지고 1450 스퀘어 피트 되는데, 아주 이 집의 셀링 포인트는 이러한 콘도지만 투카 가라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투카 가라지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로비에서부터 직접 자기 유니트까지 들어오는 이렇게 secured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깥에 있는 덱이 43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큰 덱이 있고, 물론 이 탑플로어예요. 그래서 위층에 그 층간 소음도 없고 옆집과의 소음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콘도입니다. 자, 그래서 건물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집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기에요. 여기가 벨뷰 다운타운이고, 다운타운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한 10분 거리면 올 거, 10분 내지 15분.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10분 내지 15분이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전철 여기에 생겨 있거든요. 경전철역이 벨뷰 다운타운서부터 레드몬드까지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내년도 되면
이렇게 해서 벨뷰 다운타운을 통과해가지고 I9으로 해서 세일 다운타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좋은 이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요 바로 앞에 크로스로드 몰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가서 그로서리 쇼핑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어나더 원은 지금 이 집은 학군이 벨뷰 학군 중에서도 하이스쿨이 인터렉 하이스쿨에 있어요. 그래서 인터렉 하이스쿨은 IB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그것은 국제 학점 인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가 학점을 뭐 3.8 받았다. 그러면 그 학점을 내가 이탈리아를 가서도 그 3.8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국제 학점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라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워싱턴주에서 한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이쪽 학교를 찾는 학부모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심플한 라이프를 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secured, 계단이 없고 이런 콘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집이 아주 적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바깥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1층은 이렇게 브릭으로 아웃사이드가 커버되어 있는 이런 튼튼한 건물이고요. 시큐리티 게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 투카 가라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올라오셔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으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은 유니트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집의 특이한 점은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그렇게 직접 이 집 유니트로 들어오는 게 아주 특이한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월 윈도우로 다 되어 있고 430 스퀘어 피트의 넓은 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톨브라더스가 지은 콘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쿼츠 그라나이트, 그 다음에 여기 백스플래시 모든 것이 어플라이언스도 키친 에이드로 되어 있고 5 가스 버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스터 베드룸으로 오도록 하시죠. 마스터 베드룸은 이렇게 바깥으로 덱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이런 발코니 도어가 있고 뭐 이렇게 크지가 않지만 그래도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스터 베드룸 심레스 이 글래스 도어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더블 베너티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워킹 클로젯이 있는데 윈도우가 되어 있어서 불을 안 켜고서도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은 바로 왼쪽에 이렇게 있고 바로 뒤쪽에 방 2개가 이렇게 따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베드룸 1이 저쪽에 되어 있고 저쪽에는 이제 베드룸 2가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룸 2와 베드룸 1 사이에 홀웨이 베스룸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홀웨이 베스룸도 탑이 아니고 워킹 샤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워킹 샤워로. 이 집은 주인이 2년 전에 이 콘도를 매입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에서 사지를 않으셨어요. 그 따님하고의 이런 그 학교 움직이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따님이 학교를 때문에 집을 이사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이 집을 이제 렌트도 안 주시고 이렇게 2년 동안 놔두셨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쓴 적이 없는 이런 아주 새 콘도가 되겠습니다. 톨브라더스 탑 10 럭셔리 빌더인 톨브라더스가 지은 이 4층짜리 콘도의 탑 플로어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430 스퀘어 피트의 넓은
덱으로 되어 있는 이 콘도는 여러분들이 걸어서 크로스로드몰까지 가실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벨브 다운타운까지도 한 10분 내지 15분 거리면은 가실 수 있는 아주 위치도 좋은 그런 콘도예요. 가격은 148만 불에 나와 있고 이 집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김현숙 부동산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죠.